동부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전종환 의원입니다. 본위원회로 회부된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입니다. 천안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기존 10인승 전방조정 자동차에 대한 소형 일반버스 세율 적용이 2007년으로 만료됨에 따라 급격한 세액 변동으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2008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10분의 5 이상 변경할 시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을 목천읍 주변마을 주변 수건사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9쪽입니다.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맞게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 부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천안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2조를 근거로 천안시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탁 대상 가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위원회의 발의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종환 의원입니다. 김영수 의원님 질문하신 것 관련해서 동일 토건 관련 감사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해당 업체의 입주자 모집을 승인한 경위와 근거, 감사기관의 감사 지적사항, 공사 중지 사유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안 드리는 이유는 국장님께서 갖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고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판단도 동일한지 내지는 차이가 있는지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게 됐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도시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죠, 부시장님. 예? 예. 그리고 이제 행정적으로 도시계획에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죠.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것이며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보충 질문을 얘기하지도 않았고 지금 즉각 요구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천안시를 대표하는 답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제가 도시계획도 상당히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이렇게 앞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끌어가겠다는 하나의 밑그림이라고 생각이 되고, 도시관리계획은 그 밑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그 용도를 지정해가는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양자 간에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지만은 대략 밑그림을 존중해가면서 관리계획을 세워가는 게 옳다, 그런 정도의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도시기본계획도 가급적 최초의 계획대로 유지하는 게 좋지만 도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서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를 받게 됩니까? 당연히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예. 그리고 도시기본계획은 실제 계획의 입안권자인 시장이 결정하지 않지요. 계획의 입안을 시장이 하면 도시기본계획의 결정권자는 과거에는 국토해양부 장관이었고, 그렇죠?
그게 당연히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예. 시의회의 의견을 거쳐서 그렇죠. 도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권자가 중앙정부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가 입원한 계획을 중앙정부에서 최종 결정을 할 때는 이 기본 계획을 중시하는 거죠. 국가적으로. 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뭐 굳이 뭐 시장이 하고 도지사도 있는데 중앙정부에 매일 올라와라 내려가라 기다 아니다 맨날 하는 게 기본 계획 세울 때 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 시대에 일일이 기본 계획을 간섭한다는 것은 기본 계획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예, 예전에는 이게 이제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주민 의견을 들어서 시의 의견을 들어서 시장이 위반을 하면은 도에 가서 검토를 거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최종을 승인을 받아서 확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만 이제 이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성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일부는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전부 시장군수한테 의미된 상태고 시도지사한테 천안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50만 넘는 시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율권을 주어져야 되겠다고 그래서 그 계획의 일반권 자체도 시에 내려와 있습니다. 예, 최근에 바뀐 내용들이고요. 예. 일단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보면요.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잠깐 보면 지역 및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그 위치, 선형, 형태, 규격 및 경계선을 조정하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는 바 위 지침에서 예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간선도로 계획 등의 폐지 등 도시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먼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절차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동일 아파트 사업 관련해서 천안시에 신청이 들어온 건 최초 신청은 2003년도입니다. 그렇다면 부시장님이 업무 담당자라면 이미 도시기본계획상의 구상도가 그어진 지역에 아파트 사업 제한이 들어올 때 어떤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천안시가 한 판단은 기본계획상의 동서관통도로는 시대 여건 변화에 따라서 필요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향후 폐지하거나 할 판단하에 아파트 사업에 관련된 일체의 인허가를 다 해주고 최근에는 입주자 모집 공고까지도 끝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천안시가 여지껏 해왔던 판단이고요. 부시장님이 업무 담당자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도시기본계획상의 구상도가 그어진 지역, 필연적으로 그 지구를 관통할 수밖에 없는 그 도로 위에 아파트 사업 승인이 들어왔어요. 그때 부시장님 업무 담당자는 어떤 판단하시겠습니까?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 계획 위반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서 검토를 하는 게 당연히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요. 다만 시가 복합한 행정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그 밑그림과 다소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도시기본계획을 위반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그 도시계획 변경 요구라든지 사적인 이해가 얽혀 있는 문제라든지 또 시에서 반영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번 할 수가 없고 또 상당히 긴 절차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배치 시스템으로 다 해서 쭉 묶어 가지고서 이 변경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도시관리계획 위반권자로서 이거는 밑그림하고 틀리지만은 장차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됐다고 보고서 민원을 수용할 수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럼 장차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일체 사업 인허가를 해준다고요? 할 수 있다는 그런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방금 설명드렸듯이 모든 위반이 들어와서 그게 맞지 않으면은 도시기본계획을 1년에도 몇 번씩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예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상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일괄 배치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예, 없었다는 맞습니다. 거죠. 좋습니다. 부시장님의 판단 뭐 동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인허가 관련된 사업 진행과 병행해서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서둘러야겠죠. 그죠? 예. 뭐 그 사업은 좀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빨리 하더라도 기본 계획을 조속히 변경하기 위한 후속적인 조치도 병행해 주거나 바로 해야겠죠. 예. 근데 천안시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기까지 이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업 제안자도 이를 무시했고 우리 천안시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한 흔적은 아무데도 나타난 게 없습니다. 그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감사가 일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또 통보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 통보된 내용은 아실 겁니다. 감사원은 기존에 기계획된 동서관통도로를 사업지구 내에 반영시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해서 통보다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감사원의 용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또 분분합니다만, 감사원은 이미 우리 천안시의 중앙정부의 한 기관이고 이미 감사 사정기구로서의 권위가 있는 기관이죠. 그런 기관이 천안시의 어떤 형태가 됐든 주문을 한 것은 천안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부시장님의 판단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도시 기본계획이 밑그림이 돼 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직원들은 어떤 특정한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기보다는 이 봉서산이라는 산을 관통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개 문제라든지 표고 문제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판단이 돼 있어서 이거는 당초 도시계획상의 밑그림을 그리면서 조금 지나친 욕심이 반영된 것이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도시 관리계획을 만들었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른 한 가지는 감사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본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확한 표현으로 천안 쌍용지구 개발계획에 동서관통도로 계획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이 얘기는 감사원의 권고사항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안시장이 가급적 수용을 해야 되지만 반드시 수용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교통이나 통신이 많이 발달한 시대지 않습니까? 감사원이라는 것이 뭐 말 타고 우리가 며칠 올라가야 될 필요도 없고 전화 한 통화 들으면 감사원과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원의 통보와 그것에 우리가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 협의해가지고 그쪽에 판단을 받은 게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우리가 해석하기 이전에,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주관적으로 해석하기 이전에 감사원에 대해서 그 주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행 여부에 대해서 협의해 본 적이 있나요? 네, 실무선에서 여러 번 협의를 했고요. 지금 전 의원님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질문을 주시고 있는데, 시정을 담당하고 있는 부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원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법적으로는 지금 재판의 판단에 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체적인 진실이 아닌 말씀을 여기서 드리기도 곤란하고, 또 그런 향후의 감사나 또 재판의 판단을 미치는 어떤 발언을 하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워서 양해해 주신다 그러면은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미 그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다 나와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해석의 문제만 서로 좀 견해를 좀 부분적으로 달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마다. 그거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뭐 재판과 관련돼 있거나 감사가 예정돼 있어도 주저할 이유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뭐 다른 의원님 질문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 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 동의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 기본 계획을 변경 이전에 그런 절차들을 먼저 밟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동의하신 대로 그랬을 경우에 기본 계획은 반드시 이어서 또는 병행해서
변경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천안시는 그렇지 않았고 2020 기본계획상에도 동서관통도로는 여전히 최근에 확정된 2020 도시계획상에도 동서관통도로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또한 동서관통도로는 천안시가 불당도로 시청을 이전하면서 또는 철도로서 양분되어 있는 동서간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서 또는 소통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 도로입니다. 지금 대체도로가 중로 1-16이 있다고 하지만 중로 1-16은 도시계획도로로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관통도를 대하치하는 도로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신 대로 경실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청구가 있었던 것이 있고 실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됐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도 이후에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고요. 그것은 이후 우리가 우리 서로의 판단에 대해서 그 결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관련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전종환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종환 의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지적하고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권 의원님께서 천안의 관광 사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에 어린 질문 잘 들었는데요. 천안 관광 자원의 연계 방안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용연저 수지나 태주산, 천안 종합 휴양 관광지 등 연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용연저 수지 관광지형 사업, 각원사 관광지 조성 사업 이게 적게는 15년에서 20년째 답보 상태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용연 저수지에 우리가 관광제한을 연계한다는데 용연 저수지에 우리가 가면요 불법으로 영업하는 오리탕집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를 연계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현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까지 본 의원이 확인하기로는 여기는 1988년도에 관광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지금 21년이네요. 21년 동안 일부 기반 조성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105회 임시회 때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광지 지정을 취소한다든가 과감한 조치를 해달라고 했고 시에서는 적극 검토하시겠다고 한 게 벌써 2년이 됐습니다. 근데도 지금 현재 와서 비슷한 말씀들을 계속 하고 계신 것은 정말 행정에서 너무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 계속해서 제가 여기서 질타해서 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이런 민자유치 관광 사업 지정된 장소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전종환 의원입니다. 이명근 의원님의 소방학교 관련한 질문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소방학교 이전 관련해서 답변 중에 직전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 직전 정부 추진한다는 것은 같이 이렇게 합류하다 보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게 말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직전 정부에서 다른 사업을 구체화하다가 하려다가 현 정부에서 내가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 드립니다. 현 정부에서 그 사업이 여러 가지 그 사안을 검토해 보니까 그런 사업이 맞지 않다 해가지고 그 위치한 그 지역에서 땅을 한 72만 평이나 매입이 됐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내가 본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착오가 있었죠. 간단히 대답하겠습니다. 그렇게.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 공주시 지금 소방학교가 이전하려고 하는 지역에다가 청와대 경호안전교육원을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 반발로 인해서 4월 초에 무산이 되고 그 부지를 새롭게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지금 천안시에 있는 소망학교를 이전하는 계획을 내부적으로 세웠고 그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현 정부에서 추진됐고 결정된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참고적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오히려 천안시 소방학교에 종합훈련센터를 82억 8,800만 원을 들여서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착오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 자치단체에 있는 시설, 중요한 시설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이전이 계획되고 결정된다는 것, 그리고 결정되었을 때 우리가 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전을 위한 내부적으로 예산이 세워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많은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 자치단체에서 유리하게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종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많이 힘들고 피곤하실 줄로 압니다. 힘들고 피곤한 만큼 오늘의 이 시정질문이 천안시를 위한 큰 자산으로 남기를 바라면서 바로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시 동남부 8개읍면 가선거구 전종환 의원입니다. 최근 일부 공무원의 일탈한 행동은 천안시 전체가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이기에 충분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조차 일련의 사태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천안시 의원으로서 많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천안시 공직사회는 어느 때보다도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채찍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20일에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서 주장했듯이 현재 천안시 공직사회는 무엇보다도 긍정적 공직문화의 형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 공무원이 자신이 속한 조직, 즉 천안시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안시를 신뢰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와 함께할 천안시를 신뢰하십니까? 시장이 신뢰받을 때, 그리고 부시장이 신뢰받을 때, 국장, 과장, 팀장, 그리고 팀원이 각각 신뢰받을 때 비로소 천안시의 긍정적 공직문화가 뿌리내릴 것입니다. 특히 인사와 관련된 공직 신뢰는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5년 만에 6급에 승진한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13년 만에 승진하는 공무원, 행정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한 기술직의 인사적체, 거주지에서 멀리 배치되어 출퇴근하는데 불만이 생긴 공무원, 읍면동 사업소 본청으로 가는 순환 보직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는 읍면동에 안 가고 직접 사업소로 가거나 본청에 주저앉는 경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된다고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면 그게 아닌 것 같을 때 조직의 신뢰는 낮아질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천안시 공직사회를 쇄신하고 땅에 떨어진 천안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긍정적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의 자금 운영계획 및 지방채 발행계획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예산 규모가 1조 원 시대가 도래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과거와는 다른 도시의 증대된 살림살이에 걸맞는 재정 및 자금 운영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세관에서는 천안축구센터 사업, 천호지 공원 사업 등 최초 계획 대비 눈덩이로 불어난 사업비 증액으로 천안시는 돈이 없고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보상 협의도 제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천안시의 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현금 보유액은 얼마가 되고 올해의 세입 실적과 전망은 어찌 되는지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별 월별 예산 집행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누적 지방채 발행 내역과 앞으로의 발행 계획에 관하여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획 업무의 제도적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수의계획 업무 관련하여 3명의 천안시 공무원이 구속되었고 검찰로부터 천안시에 통보된 명단을 바탕으로 비의 경중에 따라서 천안시는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공직 배제 조치, 충남도에 중징계 요구를 하였으며 감독 책임자에게는 직위해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의 업무의 속성상 이후에도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 마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유사사건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의 판단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건축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정부는 많은 노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들의 노인의료복지시설 공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 사업은 대부분이 사업비가 국도 시비가 보조금으로 지원지고 있으며 이들 법인들은 국가개혁법이나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등에 의해 엄격하게 지도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은 본 의원이 조사특별위원회 발의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주문하여 왔음을 국장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걱정이 병이 된 것인지 아니면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인지는 몰라도 이들 사회복지법인들은 불법 공사 입찰 의혹에 이어서 불법 산림 훼손도 모자라 이제는 일갈 도급 의혹, 원청업체들의 사실상 부도, 공사 대금 미지급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며칠 앞둔 오늘까지도 지역의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주민에게 하루속히 제공되어야 할 편의를 위한 시설들이 준공 및 개원이 차질을 빚고 있는 점 또한 커다란 문제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대신하여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들 사회복지법인들이 건축공사 미지급 대금 미지급 현황, 보조금 정산 내역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안시의 청소행정 개선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대 도시 행정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청소행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관심도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대신하여 역시 자치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과 쓰레기 분리수거 운반 처리 대행업체 현황, 그리고 정산 내역, 쓰레기 처리 관련 인력 현황, 쓰레기 관련 각종 수입 현황, 읍면동의 방치 쓰레기 처리 내역,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운영 현황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으로 농가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지역 내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에 관하여 산업환경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또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철저한 유통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원산지 표시제 제도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원산지 표시제 준비 및 실행 방안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차 이용은 유가 상승과 정부의 지원 정책 등에 힘입어 보급률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 외국의 일본 33%, 프랑스 39%, 이탈리아 45%의 경차 보급률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경차 이용은 에너지 절약, 탄소 배출량의 감소, 도심 교통량 부담의 경감 등 상대적으로 매우 유익한 수단입니다. 우리 천안시도 정부 시책에 병행하여 경차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천안시의 연도별 경차 등록 현황과 보급률, 공공시설 주차장의 경차 주차 면수, 공용주차장의 경차 주차 면수, 그리고
관용 차량 중 경차 보유 현황에 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정류장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에는 현재 483개의 유계 승강장과 1127개의 무계 승강장이 존재합니다. 이들 시내버스 승강장은 도시 미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관리 상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청 설치로 관리권이 구청으로 이관되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이전이나 마찬가지로 도시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저른 외관, 각종 불법 광고물과 광고물을 부착했던 접착 테이프들의 흔적들은 이로 인한 얼룩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미관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주요한 도시의 경관 시설물인 승강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며 항상 열심히 하시는 건설 도시국장께서께 이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버스 승강장의 현황과 설치 단가 그리고 승강장의 과거 및 현재 관리 실태에 관하여 답변 주시고 현재 유지 관리 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향후 어떠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청그린 오이 피해 농가와 종묘 회사인 농우바이오와의 종자 소송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청그린 오이 쓴맛 피해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역 청그린 오이 피해 농가와 종자 회사인 농우바이오와의 지리한 법정 공방은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관내 청그린 오이 피해 농가와 종묘회사인 농우바이오와의 종자 소송 진행 경과와 현재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중하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종환 의원 질문에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입니다. 253쪽 그 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기 진작이라고 하면 먼저 그 표창 수혜를 받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2008년도에 그 표창 운영계획에 근거해가지고 우수정책 아이디어 제출자 선정 등 44개 시책 분야 208명에 대해서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또한 매월 그 5명씩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매년 그 8명의 그 모범 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표창하고 있고 여기에 따라서 해외 또는 국내 지역에 선진지 견학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모범 공무원 선발자에 대해서는 연간 월 5만 원씩 특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분위기 조정을 통한 사기 진작 방안입니다. 창의적이고 좀 더 그 독창적인 업무 개선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시정 발전에 현재의 기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진 제도를 선택을 해서 특별 그 현안 과제 등 업무 추진 우수자의 제한 채택과 더불어서 새로운 시책 발굴자에 대해서 실적 가점을 부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반기 76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점을 부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그 업무 개선이라든가 대규모 그 정책 사업 추진, 고질적인 민원 해결 등을 통해 가지고 행정의 성과를 좀 크게 시켰다고 향상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전에 한번 우리 제 실무진에서 다녀왔습니다만은 행안부에 있는 그 기준 자료를 청구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곁들입니다. 아울러 그 표창 수혜라든가 친절 공무원의 선정, 정책 아이디어 제출 등 분야별 업무 추진 성과에 따라서 개인별 그 업무의 마일리지 그 점수 제도를 시행해 가지고 해외 연수와 인사부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그 성과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서 창의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우대받는 공직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건건마다 예, 건건히 할까요? 예.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답변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도와 앞으로 실시할 제도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 구분을 좀 해주시죠. 지금 현재 실시되고 있고 되진 않지만 앞으로 하려고 하는 제도가 어떤 거죠? 거의 우리가 현재 실시하는 제도로 포함이 돼 있고 예. 지금 우리 창의적인 그 업무 개선 대규모 정책 사업 추진 이렇게 소개해서 고질적인 민원 해결 그 현안사항, 집단 민원이라든가 이런 걸 특별히 획기적으로 이런 행정 성과를 크게 향상시킨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승급 제도를 접목을 해서 적용을 해서 제도할 계획이라는 것만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려고 이렇게 계획을 쳤습니다. 업무 마일리지 제도도 지금 추진 중인 거죠? 예. 그 이하 것들이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제가 본인이 이해가 됩니다. 공무원의 사기에 대해서 특별히 시정질문 시간에 따로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의 사기가 결국은 행정 서비스의 질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공무원의 사기가 높았을 때 그 최대 수혜자는 주민이 될 거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공직사의 낮은 만족도에서 높은 행정 서비스의 수준이 나올 수 없다고 하는 판단에서 기인합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들이 추상적인 접근 방식이 지향을 해야 되고요. 제도는 마련됐지만 시행 따로 돼서 유명무실해서는 또 안 될 것이고 또 승진이나 보직 변경 같은 구체적으로 인사에서 그런 것도 직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운영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실제 이 수혜자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수혜자 중심의 어떤 이런 정책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공무원이 사기가 떨어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늘 그 감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간의 그 감정의 오르내림이 있어서 민원인들한테 행정 서비스도 덜 갈 수가 있다는 것은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 주신 대로 거칠어야 하는 그 제도보다도 실현 가능성 있는 그 제도를 우리가 접해가지고 공무원 사기 진작에도 아주 특별히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우리 행정 서비스도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 자치단체가 공무원들 사기로 해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이제 강남구 같은 경우에 공무원의 생활안정 기금 설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생활안정이나 고충을 달래는 그런 제도가 있고요. 그런 것도 벤치마킹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공무원의 사기와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인사가 만사라고 했듯이 인사처럼 공무원이 관심이 많고 공무원의 사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타깝게도 국가청렴위원회 조사에서 우리 천안시 인사 업무 청렴도에 대한 것이 유난히 낮게 나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인사 만족도에 대해서 인사가 끝난 다음에 인사 만족도에 대해서 설문조사하고 그런 것들을 공표하는 제도도 상당히 실효성이 있는 제도가 아닐까라고 본인은 판단하는데 구체적으로 도입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인사 제도는 지금은 뭐 옛날과 달리 인사라는 것은 항상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사 업무를 국장으로서 지난번에 총과장도 해보고 전제 여러 가지 거쳐서 행정기장도 해본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보다 경험을 살려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다 그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시장 입장에서 공평하게 다 똑같이 다 하려고 다 노력을 하고
또 지금 아까 같은 그 공표 관계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은 다 만족은 못 느낀다고 그러지만은 불평 푸념보다도 만족을 못 느낀다고 하지만은 지금 개인적인 그 평정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못 봐도 자기 그 평정한 거에 대해서는 봐가지고 와서 그런 것이 좀 아까 같이 만족이 없으면은 저한테도 오고 시장님한테도 직접 개별 상담도 하는 그 제도를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와서 다 사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나름대로야 다 사정이 있죠. 그렇게 저희가 공평하게 객관성 있게 얘기를 들어본 그 사람들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열심히 해서 우리 시정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자고 이렇게 협력을 같이 바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사항 제도를 했으면 어떠느냐 이런 그 제안의 말씀이 계셨는데 충분히 앞으로 그런 사항 검토해가지고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또 우리가 또 이해를 같이 돋굴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인사에 갖고 있는 특성, 인사 행정이 갖고 있는 특성도 국장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동의되는 부분이고요. 인사 만족도 설문조사 및 공표에 대해서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보시겠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신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이런 조사는 당의 검사를 받는 피검사자가 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해야 될 것은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 이걸 마치겠습니다. 다음 해주시죠. 예, 다음은 256조 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현금 잔액 그 보유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월 31일 기준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 현금 보유액은 일반회계가 161억 9,500만 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351억 6,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가 94억 7천만 원, 기금이 229억 800만 원으로 해서 총 837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유인물 내용과 같고 자금 운영 기획에서 차질이 없도록 세입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2008년도 세입 실적 전망입니다. 역시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은 일반회계 세입 목표액은 저희가 6,580억 원으로서 7월 31일 현재 3,388억 7,100만 원을 징수를 해가지고 징수율 51.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 7월 31일 현재 그 지방세 징수액은 당초의 그 지방세 목표액 때 1,491억 3,900만 원보다도 51억 2,800만 원을 초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1,542억 6,700만 원으로 목표액 달성에는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임시적 세액 수입 중에서 순세계 잉여금 47억 4,600만 원이 감소가 예상이 되나 그 지방세 중에서 우리 그 주민세 23억 5,900만 원과 자동차세 20억 원 등이 전망이 되기 때문에 43억 5,900만 원 정도의 추가 징수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금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음으로 금년의 예산액 대비 배정 현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는데 저희가 8월 말까지 그 배정액이 4,612억 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70%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배정 계획은 자료 그 257조 거기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고, 금년도 그 2008년도 지방세 발행 승인 그액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사항은 사실상 그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서는 저희한테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질문이 되셨기 때문에 오찬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파악을 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행 승인액이 일반회계가 200억 원, 이것이 이제 축구센터 조성이 140억 원, 또 남부대로와 통정구간 도로개설비 60억 원에서 여기 200억 원이 되고, 따라서 특별회계가 800원인데 이건 오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총 1,000억 원으로 이미 행정안전부하고 의회 승인을 득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그 차입액은 일반 회계의 축구센터 조성사업비 140억 원과
특별하게 오산업단지 조성비 50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나머지 1,000억 중에서 810억 원은 거기에 따른 자금은 수요 시기에 맞춰가지고 차입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용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하고, 그리고 2009년도 내년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은 5공단 오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특별하게 532억 원만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현재 행정안전부에 금년도에 8월 달에 이거 신청을 금년 8월에 신청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올해 기편성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세입은 충분하고 앞으로도 전망도 문제가 없을 걸로 전망을 하시는 거죠? 예,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순세계 잉여금이 감액이 47억 4,600만 원이 있는데 이 감소할 걸로 보는 거죠? 예. 예. 순세계 잉여금이 이렇게 감액 처리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요것이 이게 당초에 그 50억 원이 이게 남을 것으로 이제 전망을 했었는데, 계상을 했었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지난 그 추경에 그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해서 우리 차기 그 추경 시에 정리를 하면은 될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본 예산에 우리가 올해 본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 편성됐었죠? 당초에요. 요건 제가 기억을 본 예산은 기억 지금 안 나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1차 추경이 우리가 몇 월에 했습니까? 5월 달에 예. 했습니다. 5월에 1차 추경했으면 순세계 잉여금의 정확한 액수는 나왔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거. 그럼 이게 실수란 말이세요? 그 정리를 못한 삭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했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차기 분명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뭐 전체 천안시 예산 대비해서야 뭐 50억 가까운 돈이 큰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예. 그래도 그 지방자치단체 회계가 예. 이렇게 실수에 의해서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결산까지 끝난 마당에 40억 정도가 그 조정이 안 됐다, 이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 천안 시민들이 우리 자치행정국장님을 어떻게 믿고서 살림살이를 맡기겠습니까? 지난주에 뭐 일단 이건 뭐 실수라고 하시겠지만 있을 수 없는 실수 같고요. 이후에 철저하게 관리를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산 편성에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또 간단히 짚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법적으로 출연하게 돼 있는 기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법적 출연하게 돼 있다는 것은 의무가 있는 건데 그것을 출연 안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위생 매립장 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이 현재 2억 5천만 원만 출연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실제 소요액은 4억 원이죠. 예. 1억 5천만 원 올해 출연 안 하면 언제 계속 이후에 출연할 기회가 없는 거고, 그런 주민지원기금 1억 5천만 원이 주민기금으로 출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은 그만큼을 고스란히 그 기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 문제는 이후 정리 추경 때 출연하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출연할 계획이 없으신 건지 이 자리에서 아주 확실하게 답변을 주시죠.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 예. 지금 반입수수료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는데, 당초에 4억이라는 것이 계산상에는 맞습니다. 근데 4억을 해야 되는데 2억 5천만 했는데, 요거는 추경이라도 예산이 가능하다면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군다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출연해야 됩니다. 왜 또 그런 반드시라는 말씀을 드리냐면, 동의를 법에 의해서 백석동 소각정 주민지원기금은 100% 출연이 돼 있어요. 근데 똑같은 법에 의한 위생매립장은 일부 출연하고 일부는 안 한다? 이거는 동일자치단체 주민한테 이렇게 형평성에서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게 할 수는 없죠. 예, 인지를 합니다. 예, 하실 걸로 믿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최선을, 예. 알겠습니다.
지방채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라는 것이 이제 단기간에 자금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 운영에 숨통을 틔워주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채무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채무 부담 행위가 지어지는 것이죠. 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본 의원은 그 5대의 첫 시정질문에서도 그 당시에 어려운 재정 여건 때문에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라고까지 적극적인 행정을 재정 운영을 했습니다만 그것과 별개로 지방채 발행이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천안시에서는 여지껏 제가 당선되고 나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어디를 봐도 회의록을 봐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거나 의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채 발행 시에는 사전에 의회 의결에 대해는 지방재정법 제11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예산 총칙에 보면은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세입 예산 명시되어 있는 것은 거기에 예산 승인으로 이제 가름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의회 사전 저기를 안 받았는데 내년도부터는 사전에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도 발행, 네. 내년이라고 하면 올해도, 내년 맞죠. 발행할 걸 올해 의결을 받아야 될까요? 예. 그렇죠. 올해부터지요? 예. 이전에 재경부의 지침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안 받아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침이 이제 법률에 규정된 내용, 법이 분명히 상위의 개념이고,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인정을 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럼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다음 수의계약 업무 관련해서 수의계약. 답변해 주시죠. 수의계약 업무 제도 개선 방안인데 263조 역시 의원님께서 질문한 수의계약 가능 범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 세세 내용은 이 답변서에 있으니까요. 예. 답변서에 있는 내용이 아닌 걸 중심으로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고요. 다 설명 자료가 된 사항인데 요약해서 예. 한다고 하면은 다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인 견적 수의 계약하고 2인 견적하고 가능한 공사 이런 정도인데요. 이것도 다 의원님께서 알으시고 다만 1인 견적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고 2인 견적 수의 계약은 조달청 저희가 나라장터를 이용해 가지고 견적 입찰을 한 후에 1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서 건설업체 중에 업종별로 금액을 제출한 자료 26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보다도 요거를 말씀해 주세요. 현행 수의계약 처리 절차의 문제점과 판단하고 계신 문제점과 이 계약 업무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를 좀 언급을 해 주시죠. 개선 방안이? 예. 여기 답변서에 있는 내용이라도 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직접 답변을 해 주시죠. (265페이지) 예. 문제점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수의계약 업무의 처리 절차는 지출한 자료를 참고를 주로 해주시고 농공단지 수의계약 체결 시에 실질적으로 서류가 접수가 되면은 관련 서류만 검토 후에 계약을 주로 믿고 체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직접 생산이나 입주 여부 확인이 미흡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완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현재에는 아주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제점을 완전히 보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65쪽에 향후 우리 수의계약 업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약 업무에 대해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하여튼 농공단지 내 물품 구매 시는 계약 의뢰 부서에서 직접 생산 여부 현지 그 확인도 하고 농공단지 물품 선정에 따라서 부서장 의견서까지 이렇게 첨부해서 계약 의뢰하도록 하고, 또 관련 부서라고 하면은 거기서 관장하는 우리 기업전과의 농공단지 입주업체 운영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 확인 실태를 해가지고 체결시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전의 문제점은 농공단지 내 물품 수의계약 구매 시 관련 서류만 검토했지만 이제 현장 확인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챙기겠다 말씀이시죠? 분명히 하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이 수의계약 업무가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속성상 이런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요. 수의계약 업무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담당 공무원은 이 분야의 전문성이 상당히 담보된 분이긴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벌써 큰 문제가 됐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한번 걸르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제도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천안시에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조례로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계약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장에 얼마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거든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은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거쳐서 결정한다든가 하는 것이 한 단계 보완된 장치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런 거 검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이 건에 대한 질문 마치고요. 다음은 노인의료복지시설 건축 관련해서 주민생활국장님을 대신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노인의료복지시설 그 건축과 관련돼서 물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국토비 보조로 해가지고 건설된 노인의료복지시설 건축공사 대금 미지급 현황 및 대책입니다. 그래서 먼저 대명노인 전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대명문화복지재단 대표 이춘기가 병천면 봉황리에 위치한 그 번지에서 건축면적 1840평방미터 규모로 신축한 그 요양정원 60명이 되는 시설입니다. 사업비는 18억 2,300만 원의 국도비, 시비, 자담이 포함된 중에서 보조금이 15억 5,200만 원으로서 주식회사 주명 ENC가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국지재단 것을. 그래서 2006년도 11월 달에 보조 내시가 되어 있고 12월에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2월에 준공을 해서 9월 달에 개원 예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대명 그 문화복지재단 대표 이춘기가 지급 보증을 해가지고 공사한 하도급 업체 탑조경 공사 외에 17개 업체에게 미지급을 3억 6,049만 8천 원이 미지급된 상태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그래서 시에서는 지급 보증한 그 업체에 대해서 즉 말해서 대명문화복지재단 대표 이춘기가 지급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동안 공문 발송도 두세 차례 하고 구두로는 뭐 숫자로는 뭐 서로 답답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없이 말씀을 해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복지재단 이춘기 대표로부터 자기가 어쨌든 자기 적이니까 재단이기 때문에 해결을 하겠다는 약속을 냈습니다. 예, 그 약속을 저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이번 임시 행정방문에서도 들었던 답변입니다. 거기서 일정 금액 이상을 이번 추석 전에 정산하겠다라고 했는데 추석이 코앞에 왔거든요, 진짜. 예. 지금 현재 정산돼 있나요? 그 뒤에 제가 뭐 준비하느냐 확인을 못 해봤네요. 예, 제가 아침에 확인하기까지 정산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참 답답한 건데요. 예, 지금 우리 지역의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은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관급 공사인 줄 알았다. 관공사인 줄 알았다. 관공사라고 생각하고 돈 뗄 염려는 없을 것 같으니까 물건을 믿고 납품을 했고 돈이 미뤄지면 다른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했다는 겁니다. 실제 이 사업주도 그렇게 했을 개연성이 크고 실제 또 보는 입장에서 관급 공사의 성격이 강해요. 대부분의 사업비가 보조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보조금 정산해서 조금만 이 사업장의 현황에 대해서 신경 쓰고 내용을 파악했더라면 이렇게 많은 지역 내 영세한 주민들이 이렇게 정산을 못 받아서 발을 동동 구르는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아무튼 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거 당연한 말씀이시고 또 우리가 답은 한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아내도록 하여튼 받아내서 개원토록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후 개원과 맞물려서 이 문제 해결과 개원과 맞물려서 진행시키실 거죠? 당연하죠. 이거 예. 받아야지. 우리 지역에서 다 그것만치 믿고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공사를 최선을 돼 있는 건데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한 좀 관해서 개입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천안 시립노인병원 등 이런 보조금으로 지어진 시설 공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표명했던 걸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예, 잘 알고 있죠. 지난 115회 임시회, 그러니까 작년 딱 1년 정도 됐는데요. 그때 시정질문 때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려서 국장님께서는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그런 현황과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아무 연락 없으셨어요. 근데 제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가 잊어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무튼 솔직히 말해서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게 또 다 챙겨진 줄 알았더니 하부 조직을 미는 게 아니라 제가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다시 여태까지 안 갔다고 하면은 하루라도 좀 더 보다듬겠습니다. 담당 국장님 아십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을 요거는 제가 예. 저 있던 그때 직무 당시기 때문에 예. 하여튼 지금 다시 서국장이 왔지만 제가 요거까지 마무리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안시 청소행정 관련해서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역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행정 개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8조 행정 개선 방안입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우리 시는 아시다시피 급격한 도시 발전과 팽창에 따라 가지고 인구 증가는 물론이지만 도심지 도로의 혼잡성이 증대가 돼가지고 쓰레기 수지 분반 처리 능력이 상당히 어려워서 문제가 항상 이렇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 대형업체 경쟁력 및 서비스 제공을 증대하기 위해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대행의 구역 분할을 2009년도부터 실시함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기에 도래 앞서가지고 의회 협의에 나가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이제 납품이 됐기 때문에 기준해서 그리고 이거에 관계돼서 우리 또 부시장님께서 아주 자세히 매끄럽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연도별 쓰레기 발생량은 우리가 2005년도에 594톤, 2006년도에 582톤, 2007년도에 598톤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역은 유인물로 좀 가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저희가 쓰레기 분리수거 운반 처리 대행업체 현황과 정산 내역도 옆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길게 구체적으로 답변한다는 것보다도 대형업체는 합자회사 천안 청화공사에 5개 업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 현황은 이미 벌써 다 보시고 온 것 같아가지고 유인물로 좀 참고해 주시고
쓰레기 처리 관련 인력 현황과 쓰레기 관련 그 수입 현황도 250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수입 상황이나 이런 거 전부 나름대로 정확히 기재가 돼 있고, 앞으로 그 읍면동의 그 방치 쓰레기 처리 방법 및 실적 예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2005년도서부터 2006년도까지는 그 방치 폐기물 성상이 이제 대부분 생활 쓰레기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매립장이나 소각장에 자체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꼭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뭐 성상이 그렇게 뭐 이 대부분 일반 쓰레기를 됐다고 하는 거지, 거기에서 또 이제 일부 대형 쓰레기들이 좀 섞인 것은 제가 뭐 인정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한 후에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지난해부터 이후부터는 그 생활 쓰레기를 포함한 일부 건설 폐기물도 이제 이런 것이 자꾸 발생되고 그래서 성상별 구분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 쓰레기 부분은 소각을 하고 매립도 했고, 또 아울러서 지금 분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는 한 75톤 정도 1,300만 원에 우리가 저 예산을 세워서 영흥산업에 처리한 적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도 그 방치 쓰레기 중에 그 생활 쓰레기에 대해서는 중전과 같이 말씀드린 대로 소각 매립을 하고, 금년에도 방치 쓰레기에 대해서 2,50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보돼서 처리를 하고, 또 아주 고질적인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다리 밑에다 놓고 뭐 남 땅에다 갖다 임대해가지고 해서 이런 거 한 거에 대해 고질적인 놈은 우리가 경찰 검찰에 고발해가지고 구속된 사실도 있다는 말씀을 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발생된 쓰레기 처리 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진달 293쪽과 같이 그 사진 현상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아무튼 발생된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최대한 구분 수지 분반해가지고, 일반 쓰레기 중 음식물은 자원화 시설, 생활 쓰레기는 말씀드린 대로 소각장이나 매립장에서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그 재활용을 잘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일반 쓰레기를 줄인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우선 시민들이 인식을 해가지고 쓰레기 줄이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선별을 해가지고 재활용품과 그 잔재물로 분류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발생 쓰레기 처리 지도에서도 일조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답변 하시도 고생하셨고요. 방치 쓰레기 말씀하셨는데요. 그 방치 쓰레기가 지금 이 예산으로 2007년도 처리한 거 보니까 동지역만 처리했더라고요. 그죠? 2005년, 그러니까 2007년 이전에는 방치 쓰레기를 처리한 예산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07년도에 세워진 예산도 동지역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도 아마 동지역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읍면지역의 방치 쓰레기는 오히려 더 동지역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 쓰레기 성상이 일반 생활 쓰레기가 아니고 다른 더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거 많을 공산이 더 크죠. 네? 그렇게 봐야죠. 이제 뭐 취약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목천 면장 할 당시에 그 아주 고질적이고 그 아주 아주 참 뭐라 그럴까요? 뭐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비약한 놈들이 있어요. 갔다가 밤 어둠할 때, 비 올 때 같은 때는 그렇죠. 예. 응응한 데에다 갖다가 쏟고서 이렇게 도망을 가기 때문에 나도 그러한 그 고질적인 것을 좀 그렇죠. 잡기 위해서 제가 다니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런 우리 사례를 읍면동장을 통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특히 읍면동장들은 열심히 하기 때문에 동에서는 이게 차이가 우리 시민들 가지고 편중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신고 체제가 올해 시골 같은 데 버리고 나면 바로 즉시 읍면에다가 신고가 안 되면 미화원들한테 하기 때문에 쫓아가서 바로 잡아서 조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본 의원은 지금 읍면에서 방치 쓰레기를 방치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읍면에서 성실하게 방치 쓰레기를 꾸준히 치우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법하게 치우라고 하는 겁니다. 예. 방치 쓰레기가 꼭 생활 쓰레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양한 성상의 쓰레기들이 몰려 있는 것을 한 차로 실어 나를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매립장에 매립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상당 부분이 매립이 됐고 그 매립된 양이 추정도 안 될 정도란 말이죠. 그거를 우리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를 제가 질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쓰레기를 치워야 할 때 한 차 쓰레기가 나왔으면 그걸 어디다 치워야 됩니까 하면 국장님이 매립장으로 가져가세요라고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관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방치 쓰레기를 처리하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소각장, 매립장 같은 환경 기초 시설은 이 시설 자체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거나 하지 않죠. 혐오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데 주민에게 신뢰받도록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일부 시설은 그런 데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구두로 말하고 해서 설명하는 신뢰도 있겠습니다만 시설을 통해서 완벽한 시설을 통해서 신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시설 투자를 또 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면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감시 카메라가 없어요. 예? 감시 카메라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출입하는데 출입에 통제가 없습니다. 민간인에. 어떤 차량이든. 제가 지역에 있는 매립장에서 관심이 있어서 저녁 늦게도 가보고 하면 아무도 저를 붙잡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매립장 꼭대기까지 차 타고 쭉 드라이브하고 다녀도 아무도 통제를 안 해요. 물론 그날만 그랬는지 하여튼 그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시설이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온 차가 통제가 돼야 돼요. 매립장에 청소차가 들어오지 할 땐 문을 차단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해서 원천적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시설의 병행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요즘에 시설이 좋아서 CCTV만 제대로 설치하면 청소과 안에서도 매립장이나 소각장의 운영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 시설들을 반드시 잘 해야 알겠습니다. 되고 그런 시설들을 본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의도가 있으신지 그걸 한번 시급한 시설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예. 많은 돈도 안 들어갈 겁니다. 예. 예방 차원에서 예방행정도 중요하지만 지금 말씀대로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환경 기초 시설들은 궁극적으로 단순히 혐오 시설이나 기피 시설이 아니라 나중에는 그 환경 교육의 장으로 쓰일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확실하게 자신감 있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체험 거기 와서 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쓰레기를 줄여야겠구나 하는 교육의 장으로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운영은 아이들이 봐서는 부적절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관해서는 이후에 제가 관심 있게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자청경 국장님 답변하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환경국장입니다. 전종환 의원께서 질문하신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우선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종합적인 관리와 명품 브랜드 개발로 축산물 품질을 고급화하여 미국산 소고기와 차별화를 시키고 안정적인 유통과 판매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보고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추진사항은 광역 브랜드인 토바오의 판매장 시설 현대화 등 25개 사업에 6억 60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늘스의 전용사료 공급 등 6개 사업에 2억 6,5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광역 브랜드 참여 농가는 99농가에 5,385두가 되겠습니다. 또 한우 비가림 시설을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농가에 2억 8,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동 먹거리 시설을 2007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162농가에 600여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료값 인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에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바, 지난해에는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1개소를 지원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2개소를 지원할 계획이며 연체적으로 지원을 늘려 농가 경쟁력 강화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시 광덕 지역에 영농조합 법인을 구성하여 추진 중에 있는 한우 육성 사업을 우리 시의 명품 한우 단지로 조성할 계획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둘째, 원산지 표시의 준비 및 실행 방안, 기타 경쟁력 강화 방안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종전 식품위생법에 의거 소고기에만 원산지를 표시해 오던 것을 특산물, 쌀, 김치 등에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종전의 구이용 쇠고기에 대하여 300제곱미터 이상 일반 음식점만 원산지 표시를 시행하였으나 현재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및 가공품에 대하여는 모든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울타급식소,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를 시행 중에 있고 쌀,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모든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울타급식소에만 원산지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지도 홍보를 해서 취재한 사항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홍보용 포스터 및 전단지를 배포하고 식육 취급업소 및 일반 음식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공동 업무 지침에 의거 9월 말까지는 지도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10월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정착 후에 검찰과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지역 내 한우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역 내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건 유통 구조를 철저하게 투명하게 확립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한우 쇠고기가 적정하게 평가받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만 확실히 보장하면 사실은 지금은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기회일 수도 있는 거라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지도 단속은 무엇보다 중요한데 실제 지금 추석을 앞두고 최대 고기 소비자들이 고기를 찾는 시기인데 지금 집중적인 어떤 단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중점적으로다가 이제 홍보하고 지도하고 있고 10월부터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 담당 부서 직원들이 검찰청에 가서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수사기관하고 또 농산물 품질관리원하고 합동으로 10월부터는 강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은 저희들 업무도 지도단속 업무가 사실상은 이제 구청으로 이관이 있거든요. 근데 이 업무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부 시기적으로다가 좀 강화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이제 본청에서 그런 교육이나 홍보나 이런 시책적인 것은 본청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지금 추석을 앞두고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삼아서 활동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활동도 없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요? 물가 단속하고 이제 그런 유통 단계 지금 담당 부서의 농축산과도 하지만은 위생과 또 우리 지역 경제과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이제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해서 원산지 표시의 강화라든가 이런 것을 정부가 내놓은 정책입니다만 실제로 현실적이 없다고 농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용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요. 지금 우리도 검찰, 농가는 구청이, 우리 천안시 구청이 같이 합동으로 다닌다고 하면 벌써 3개 기관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우리 천안시 자체로도 분명히 할 수 있죠. 물론이죠. 예. 새로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무슨 정부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이제 강화를 하기 때문에 같이 하고 우리 시에서는 독자적으로 지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거. 예. 그리고 그렇다면 인력이라는 게 구청도 뭐 이 일만 하는 것도 아니고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럼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보면 생산자 단체들이 원산지 표시 단속 업무에 같이 참여해서 자원봉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거 검토 안 하셔요? 저희들이 이제 그 유통이나 뭐 이런 것은 이제 저희들이 축협이나 또 대형마트 같은데 이런 데가 다 연관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걸 아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그래서 실제 이런 대상 음식점이나 정육점 이런 데서 천안시에서는 속에서 도저히 못 보게 한다 하는 것이 인식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행정을 펼쳐주셔야 된다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것이 지역 내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하는 최고의 방안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후에도 우리 국장님하고 충분히 제가 이에 토론하기로 하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민이 특별히 쇠고기를 더 먹거나 덜 먹지 않는다고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1인당 1년에 한 7kg 정도의 쇠고기를 소비합니다. 예. 그것을 환산해 봤을 때 54만 천안 시민이 순수하게 소고기를 한우로만 소비한다고 봤을 때 그리고 지역 내 소만 소비한다고 봤을 때 얼마의 소가 필요한가를 계산해 보니까 19,000두가 필요합니다. 뭐 이게 제 계산이니까 들으시면 돼요. 저도 계산해봤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천안시에 사육되는 소의 숫자는 12,000두밖에 안 돼요. 소가지가 다 포함해서. 네. 그러면 뭐냐면 천안은 사실 이런 고민을 좀 쉽게 피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조금만 지역 내 쇠고기 소비처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유통시켜주면 천안은 소가 없어서 못 파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급식에 지역 한우가 들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일정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형 판매장에 우리 지역 소고기를 팔 수 있게 좀 홍보하거나 그런 협조를 구하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를 단순하게 풀 수 있다는 말씀 제안을 드리고 그런 쪽에 노력도 병행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원님 같이 나름대로 한번 계산해봤거든요. 2007년도에 이제 우리 관례에서 소고기에 이제 매출을 낸 거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니까 한 사람이 연간 한 7.6kg 정도 소비하는 걸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54만여 인구로 볼 때 1년에 저희들이 이제 식욕 가능한 것은 이제 소 전체를 먹는 게 아니고 잡으면 52%. 또 정육관에서 조금 다듬질 하다 보면 한 36% 정도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 소비할 수 있는 것이 19,000도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관리에서 사육하는 것이 11,400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 지역에서 좀 양이 딸리기 때문에 좀 경쟁력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덕에서 만약에 명품 한우를 먹인다면은 저희들도 구상을 아직 발표는 안 했습니다만은 광덕 지역이나 여기다가 한우촌도 먹이고 또 우리 시내에다가도 일반 업자가 우리 천안에서 행산되는 명품 한우를 갖고 한우촌을 먹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적극 장려해서 한번 천안에 한우 경쟁력 키워가는데 한번 앞장서 보겠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진짜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면서 답변하러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내버스 승강장은 총 1,610개소가 됩니다. 유계 승강장이
483개소, 또 무게승강장이 1127개소가 됩니다. 승강장 설치에 따른 세부 단가는 그 첨부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류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제는 교통과에서 전문업체와 계약 체결을 해서 유지보수하다가 이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 계약서는 그 첨부문을 첨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유지관리의 어려운 문제점은 승강장 내 외에 불법 광고물이 많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손되는 경우가 있고 또 쓰레기를 또 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미관을 줘야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승강장 주변을 지금 깨끗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정비의 대상지를 구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그 유지관리업체에 통보해서 신속하게 시설물을 정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관련해서는 이 시정질문을 드리게 된 계기는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 정류장이 이게 일체 관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보면 이 시정질문을 하고 관계공무원을 계속 만나고 접촉하고 본의원의 질문의 의도가 충분히 전달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출퇴근하는 길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정류장은 여전히 그 상태가 유지됩니다. 예를 들면 현장 방문 어느 공원을 간다 그러면 그 전날 공무원이 가서 그 공원을 치워놓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시내버스 정류장이 지금 관리에 체계가 없는 거예요. 원래 관리를 안 해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지금 관리할 방법도 없는 거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정류장의 모두의 제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미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공공시설물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시내버스 정류장 하나를 잘 예쁘게 만들어서 그 도시의 경관을 바꿀 수도 있는 정도의 공공시설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인정합니다. 예. 그래, 지금, 다른 자치단체, 우수한 사례, 이 고민이 다 똑같다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고민이 많고 우수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 일자리 창출의 일환으로 일상적 관리를, 버스 정류장 지킴이라는 이름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 경우 자치단체도 있고 또 어떤 또 이제 그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시내버스 정류장은 민자유치 버스 승강장 사업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 목포시 같은 경우인데요. 또 비슷한 사례로 경산시는 지역의 대학이나 기업을 참여시켜서 광고를 수주를 통해서 승강장 설치비를 줄여나가는 꼭 예쁜 승강장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국토해양부에서 혁신 우수 사례로 된 겁니다. 예를 들면 대학은 광고를 많이 하는 데 중에 하나가 대학이더라고요. 우리 수도권 같은 데 봐도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정도는 주요한 목 좋은 데 대학 광고가 있다든가 한데 천안은 대학이 많은 데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그러면 좋은 장소에서 그 대학이 버스 정류장을 설치하고 설치 비용 전체를 다 댑니다. 그리고 광고도 하고 법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면적의 4분의 1 이내에서는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버스 정류장을 교체해 나가거나 관리해 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자치단체는 거기에 더 나가서 그 버스 정류장 야간 경관 조명까지 해서 아주 아름답게 또 관리하기도 하고 또 참신하게 아름다운 그림이나 글을 갖다 거기서 써놔서 시민의 정서적으로 접근하기 좋게 해주고 지역 특산물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양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는 일괄적으로 천안시도 그 시도를 과거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일괄적으로 시내버스 정류장들을 관리하는 업체와 우리가 광고 수주해서 그 사람들은 광고를 수주해서 광고를 하면서 버스 정류장 유지 관리를 하게 하고 함으로써도 버스 정류장을 우리가 좀 이후 관리하는 방법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떻게 됐든 새로운 시도가 있어야 된다. 천안시 버스 정류장 이대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천안의 어떤 특성에 맞는 버스 정류장을 가칭 아름다운 승강장 공모 사업을 통해서 승강장을 공모해서 유지 보수도 용이하면서 내구성도 좋고 한 승강장을 만드는 사업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렸고, 특별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도시의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이후 우리 천안시 시내버스 승강장이 아름답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음 경차 이용 관련해서 답변 주십시오. 예, 경차 이용 활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천안시 연도별 차가용 등록 횟수 증감 현황을 보면은 2000년도에 약 8만 대에서 금년 7월 현재까지 한 15만 대로 정차가 됐고 7만여 대가 정차가 됐습니다. 이 같은 기간에 경차는 7,100대에서 12,000대로 한 5,000여 대가 증가해서 경차 보급률은 약 8%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 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본청 사업소 읍면동 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총 한 4,704면이 되겠습니다. 이 중 경차 주차 면수는 시청사에 12개면, 환경사업소에 10개면, 식산업사무소에 3개, 그래서 43개면을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연도별 인구 증감 현황과 관용 차량 및 경차 보유 현황은 그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관용 차량은 우리 천안시가 240대가 되는데 그 승용차가 26대입니다. 그런데 경차는 이 2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 공공주차장 주차면수 및 경차 전용 주차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개소의 총 주차면수는 2,985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경차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라는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참고로 경차 전용 주차장은 국무총리 지시인 공공기관이 총리 지시로서 공공기관의 에너지 전략 추진에 의해서 총 주차면수의 그 5%를 이상을 확보하도록 확보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경차 아니시죠? 네, 저는 경차는 아닌데 걸어다닙니다. 뭐 저태도 경차는 아닙니다만, 경차가 이제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많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경차가 유용한 또 교통수단의 하나로 되고 있고, 또 정부도 많은 지원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좀 그런 경차를 타는 분들을 위한 우대하는 시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 글쎄 그런 것 시책이 어떤 것이 될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후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단순한 현황만 봤을 때 우리 천안시의 경차에 대한 관심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천안 시민의 8%는 경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차량 이용자의. 예. 천안 시청이나 공공주차장의 주차면수 4,700면 중에 43면이 경차 주차장이고, 그나마 천안시청에 집중되어 있고, 이걸 보면 퍼센테이지 따지면 뭐 국무총리 지시사항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시가 일정하게 좀 그 주차면수를 확보한다고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이 참 적은 숫자죠. 뭐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숫자는 너무 좀 부끄러운 수치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이런 것은 기회가 될 때마다 경차 주차 면수를 좀 늘려나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군의원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예. 관용차 부분에서 경차는 지금 뭐 유가라든가 여러 가지 시대 분위기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자치단체들이 이제 관용차를 경차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경차가 유독 불리하거나 뭐 경우에 따라서는 좀 경차가 안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커다란 문제가 아니라면 경차로 차츰 바꿔 나가는 것도 우리 관공서에서부터 경차 문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지금 경차가 2대인데요. 뭐 많고 적고를 따질 수 있는 숫자가 아니고 이후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교체 시기가 도래하는 승용 차량들은 경차나 또는 이제 최근에 고민되는 게 하이브리드 차 등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피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아산시청 경차 주차면 수가 시청에 27면이랍니다. 천안시는 19면이고 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하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등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청그린 오이 피해 농가와 농업바이오와의 그 종자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6월부터 8월까지 저희 관내 청그린 오이를 신품종을 재배했는데 41년과 14.5헥타르를 재배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상관계로 인해서 오이가 쓴오이가 나옴으로써 출하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기상관계로요? 예? 기상관계로라고. 기상관계와 품종 특성상. 답변을 좀 예. 예민한 거라. 제가 나중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분쟁이 생겼는데 그 바이오에서는 농바이오에서는 도의적으로 오이 묘만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서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 의뢰를 해서 진흥청에서 8월 1일 날 조사팀을 파견해서 현장 출장을 해서 샘플 시료를 채취해 갔었습니다. 이때 판정이 이제 쓴맛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는 결과를 도출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만들어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분쟁 조정 의뢰를 해서 11월 26일 날 5억 7,423만 7천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 농어종묘에서는 종자 그 회사 측에서는 그 생리장애라고 인정하지 않고 소송을 2월 8일 날 이게 당연히 그 2007년도입니다. 2월 8일 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소송하는 그 과정에 예측을 하고선 전년도에 그 종자와 오성낙하물 대비 품종을 확보했다가 그쪽 저희들 시험 포장에다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 대비를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병천 지역의 시설 하우스가 상당히 재래형이고 노후됐다. 그래서 시설이 문제고, 두 번째는 재배농가 기술이 부족하고, 세 번째는 물 관리가 되지 않아서 쓴오이가 나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시설 문제는 진흥청의 그 표준하우스 모델을 이용하고요.
두 번째, 이제 재배농가 기술이 부족하다니까 저희들은 10년 동안 오이를 시험한 우리 직원 기술사를 이제 시켜서 수분 관리는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갖고 시험한 결과 8월 달에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쓴오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 우리가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시험 연구 결과를 사실 조회 의뢰가 8월 29일 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쓴오이 발생 시험 결과를 9월 10일 날 제출한 결과 2007년도 11월 7일 날 제1심 선고 공판이 개시되어서 공판 결과 종자 희세 측의 종자에 하자가 있으므로 피해 농가에 대해서 소송 청구액 7억 7,116만 3,600 중에서 자가 노력비를 제외한 금액 80%인 5억 3,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제 종자 회사 측에서는 제1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고 2008년도 2월 25일 날 다시 항소를 했습니다. 이때 1월 8일경에 농업센터 오이 담당자가 피해 농가 측 증인으로 채택되었고 가서 증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증언 관계가 의증죄로 또 이쪽에서 다시 회사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뭐냐면 판결문에 의하면은 천안시 농업센터 한용원 지도사에 의하면 하고선 저희들 증언 문제, 증언 내용하고 또 저희들이 실험한 내용 이것이 좀 더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회사 측에서는 제 직원을 이제 증언대에 올리지 않기 위해서 아마 전략적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은 대전 고등검찰청 천안지청으로부터 5월 16일 날 진술에 대한 처분 결과 혐의 없다는 증거불충분을 함으로써 통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다시 또 항소를 제기해서 현재 대전 고등검찰청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서는 양쪽 피해 농가하고 종자 회사 측 양쪽에 어떤 피해를 취소시키기 위해서 분쟁이 마무리되기를 상당히 기대해서 판사 직권으로 직권 조정을 금년도에 8월 11일 날 그리고 9월 1일 날 2회에 걸쳐서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종자 회사 측에서는 종자 하자가 아닌 재배 중에 생리장애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보상할 수가 없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하고 오이 재배 농가들은 종자가 하자가 있어서 현금 보상을 원하기 때문에 양측 간의 피해가 이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정에 실패하고 이번 2심에 대한 선고 공판을 9월 말에 실시할 걸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저희들이 간략히 추진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략히 말씀하신다고 했는데도 워낙 오래전 사건, 시간대별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적지 않은 경과가 나왔는데요. 지금 2006년 8월 발생으로 치면 만 2년이 이제 지난 겁니다. 예. 통상 농가와 종자 분쟁이 종묘회사하고 간혹 있죠? 예, 간혹 자주 있습니다. 예, 자주 있죠. 그러나 실제 그 소송까지 이어지고 나중에 판결로서 종자의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는 그런 판례가 실제 많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흥농종묘사에서 바이러스 관계 때문에 한번 회사가 그걸로 인해서 사실 외국 회사로 회사가 넘어왔는데요. 거의 농가하고 종묘사하고 분쟁했을 경우에는 거의 종묘사에서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처음 우리가 이긴 것도 아마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분쟁은 많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소송까지 이어지고 또 소송이 이어져서 실제 최종적으로 종자 결함으로 판결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건 판례도 사실 드문 것 같고요. 그만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종무회사는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우리 농가는 처음에는 원성이 높다가 조직적으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까 그 피해를 보고서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천안시에서 발생했던 청거리 노이 피해 농가와 농무바이오 회사와의 종자회사와의 소송은 저는 이거 시정질문을 드린 이유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 치하하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 공무원이지만 직접적으로 이런 소송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우리 물론 전문적 어떤 뭐 일방적으로 누구 편에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전문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이런 대응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지금까지 그런 노력을 해오신 걸 정말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걸 진행되면서 저는 여기 이 사건에서 한 몇 가지 우리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이런 종자와 관련된 사건이 이후에도 종종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후에 이런 종자 분쟁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이런 걸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그래서 그 이후로 종자 분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품종이 나오면 저희 연구소 농업센터에서는 시험 포장에다가 실증 시험을 한 다음에 품종의 특성을 확실히 안 다음 농가한테 보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 집단적으로 이런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농산물 브랜드인 하늘그린의 이미지 실추하고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농업기술센터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 수행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이 고소되는 사태가 있고 지금 고소가 지금 여전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1심에는 무혐의 처리가 됐는데 또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요. 예. 사실 제가 있든 없든 검찰에 고소당하면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거든요. 사실 이 행위가 또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그렇다면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이 고소당한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조력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 이런 조력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저희도 처음 경험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농민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종무회사에서는 관에서 개입하게 되면 그런 걸 많이 쓴다는 데도 중앙에서 이제 진흥청이라든가 또는 대학에서 교수들이 증언대에 쓰지 않는 이유를 저희도 이제 알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변호사 문제도 농가들이 직접 선임해서 농가들이 변호사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하고요.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시청과 종무사와의 분쟁이 아니고 농민과 종무사의 분쟁이었기 때문에 증인도 농촌 지도사로서의 자격으로 증인대에 쓴 게 아니고 거기서 농가에서 한용훈 지도사가 증언대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집으로도 통보가 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약간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를 대비해서라도 저희들이 증인을 출두할 경우를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런 보상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개인 담당 공무원이 천안시의 대표로서 나갔느냐 개인으로 나갔느냐 또 판단도 중요하겠지만 이미 농업기술센터에서
재현 시험을 했고 그 재현 시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과 관련된 증인으로 분명히 갔을 거고요. 네. 천안 씨와 떼어서 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 명백하게 공모수행 중과 관련해서 됐다고 보고, 그렇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물론 농가가 선의로서 지원을 해줘서 지금 지원을 했다고 하지만 천안 씨는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력을 해주는 건 정당한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하고요. 이후 1심에서도 그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이 나왔습니다. 2심에도 뭐 별다를 거 없을 거라 보는데, 그래도 이미 이렇게 고소되고 하면 이런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명예회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명예회복 같은 걸 그런 걸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거든요. 그에 대해서 무슨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있다면 좀 답변을 해주시죠. 예, 지난번에 그 감사 1차 작년도에 감사할 때, 우리 자체 감사할 때도 그래서 표창을 해줬고요. 저희들 그 중앙에서도 직원의 용기 또 그 업적 처음이기 때문에 표창 상신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러한 그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것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특히 이런 일이 발생될 경우에는 관계부서 협의해서 변호사 선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농업기술센터가 해당 청그린 피해 농가를 위해서 그동안 2년여 동안 보여준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후 우리 천안 씨의 하늘 그린 농산물 상표 브랜드를 보호하는 이유에서 그 많은 노력들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